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NS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회는 저희 오늘 설명하시는 메인 연사분 조남으로 나왔죠. 성재윤의 고교 선택 3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1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고. 자, 시작하기 전에 그럼 우선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은 3을 눌러주시고요. 2학년들은 2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포커스를 맞출지 좀, 2학년이신 분은 2자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학년이 맞네. 1학년도 있어요? 앞에가 3이 많고 2가, 1은 왜 왔을까? 1도 이제 관심 있으시죠? 3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요즘 입시 변화 때문에 더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고.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은 또 고교 학점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네. 3학년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3학년들이, 한 6대 4 정도 제가 얼추 보기에는, 네. 3학년들이, 요 판에서는 2하고 2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고교 선택이라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교 선호도 조사를 해보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이제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셌었는데, 이제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초등까지 다 뭐죠? 강남 일반고 쪽으로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휘문고등학교가 지역 자사고긴 하지만 광역 자사고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휘문 쪽, 휘문이나 진선, 숙명, 단대 이쪽이 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과연 이렇게 그럼 일반고 쪽으로 이제 틀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정시가 이제 확대된다고 하다 보니까 강남 일반고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소장님께서는 일단 대학교에서 일단 입학사정관을 하셨고, 네, 3이 또 이렇게 3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이 많네. 예. 입학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관련된 컨설팅을 EBS라든가, 대성 학력 평가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대성, 의대 쪽도, 원래 이제 의대 쪽을 또 워낙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저희 학원으로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제 문과 쪽 관련된 쪽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이과 컨설팅을 다 이제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대원외고 이제 민사고라든가 강남권에 있는 여기 이제 우수 학교도 학생들 상위권 대상 컨설팅을 고3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3들 전문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 고교 입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도 좀 가능할까 했지만 이제 직접 학교에 전화를 해 보시고 또 대학교도 제가 전화하시면서 학교 특성 워낙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대치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조회수가 많은 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부탁을 드려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성재윤의 고교 선택 3탄,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특이한 건 문과형, 이과형 성적별 성격별 고교 선택 가이드.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설명회 하면 이제 영어 또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선 소장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는데, 설명회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받고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 오늘 이 설명회에서 꼭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혹시 있을까요? 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요런 점은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근데 영어 관련돼서도 보면은
지금 영어도 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시죠.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뭐 전사고나 외고를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점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 고교 선택이란 부분에 있어서 뭐 꼭 좀 이런 부분들 좀 듣고 싶다 이러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 네, 없으시면은 뭐 그냥 네 진행을 하면서 뭐 중간 중간에 생각나는 걸 채팅창에 적으시면 그러면 좀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강남 일반고 문이과 비율. 네, 이따 자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좀 말씀을 네, 전사고 영어 준비 그건 제가 그럼 이따가 끝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관련돼서도 지금 모든 영어 학습은 어떻게 되죠? 예, 어느 고등학교 지원이냐에 따라 그 영어 학습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문이과가 애매한 친구들. 송파 쪽 이동,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탈대치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더 남겨주시면은 이제 진행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실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문과이과 경계 있는 학생 어딜 가도 확인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지금.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학년을 좀 남겨주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뭐 감안하셔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소장님 1시간 10분 정도 하시고 제가 영어 관련된 말씀 간단하게 또 끝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저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재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주요 내용은 이렇게 문자 나간 대로입니다. 대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먼저 저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질문들도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과 비율, 이과 비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될지 그거 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문과형인 학생, 이과형인 학생은 어떻게 구분하고 그런 학생들은 어느 고교학교에 가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 다 자료 안에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회 한 요 자료는 저희 KNS 입시 카페에 또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수업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원장님이 뭐 학교별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보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대입 실적이 제일 좋은 학교, 뭐 의학 계열이나 서연고 합격자 수가 많은 학교, 1번. 2번은 잘 가르치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 면학 분위기. 3번 통학거리가 짧은 학교. 4번 학생과 우리 애와 잘 맞는 학교. 네 가지 중에 답이 지금 비율이 보니까요. 4번이 제일 4번 그리고 많은 게 2번입니다. 2번 분위기 좋은 학교가 거의 절반 정도. 4번이 조금 더 많네요. 4번. 4번이 조금 더 많고 1번도 몇 개 있고, 근데 한 4번이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4번. 그다음에 3번도 있어요. 통학거리가 짧은 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죠. 해답.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들 생각들 하시는지 제가 사전에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4번이 좀 맞네요. 4번이 잘 맞는 학교. 그러니까 잘 맞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하셨던 거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닐 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신입생은 몇 명인지는 학교 알림이에 있습니다. schoolinfo.go.kr에 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5월에 됩니다. 4월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4월에 다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은 문이과가 없죠. 2학년도 사실은 없다고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문이과 구별이 없어요. 지금 저희 어떤 반에는 문과 애들도 있고 이과 애들도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답변을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비율적으로 문과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문과 성향의 학생 수와 이과 성향의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확인을 한 자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지금 이제 필요하죠.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조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요거는 글씨가 조금 작아서 만약에 안 보이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KNS 입시 카페에 제가 오늘 한 내용을 PPT 대부분을 하이라이트 뷰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강남에 있는 17개 고등학교입니다. 17개 고등학교, 공립인지, 남고인지, 여고인지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신입생 숫자입니다. 요거는 2학년 숫자, 요거는 3학년 숫자, 요건 4학년 이제 졸업생 숫자입니다. 개포고등학교는 요때는 왜 이렇게 좀 인원이 적었냐면 이때 아마 재건축 때문에 이사들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개포중학교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열죠. 이제 입주들을 하니까 3년 동안 지어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회복이 됐고 지금 현재 9반 정도가 됩니다. 제가 뒤에서 그 9반이 문과가 몇 반이고 이과가 몇 반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고등학교는 학교가 크죠. 공학이면서 공립입니다. 이렇게 350명대, 공학이 아니라 남고죠. 그리고 15반이나 됩니다. 압구정고등학교는 학교가 좀 작습니다. 100명대, 180명, 9반. 네. 그래서 보면 압구정고등학교도 뭐 200명대에서 소폭 줄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 자사고 있죠.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를 뺀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10% 정도 인원이 줄었다. 네. 단대부고입니다. 단대부고도 380대였다가 350명대 됐죠. 영동고등학교도 300이 넘었다가 300명이 됐고요. 중동 같은 데, 휘문 같은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숙명여고도 약간 줄었죠. 약간 줄었습니다. 은광여고도 소폭 줄은 거고요. 진선도 300명대였는데 280명대니까 한 10% 정도 감소한 거네요. 풍문은 거의 변화가 없고, 개포고하고 풍문고는 되게 착한 학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벌써 코로나 2년 차가 돼서 이게 연일 뭐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뭐 저 하위권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나. 그런 이제 대비책 같은 거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그냥 애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따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또 따로 해주느냐. 그런데 이제 개포고등학교하고 풍문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들하고 매칭해서 멘토링도 하고 따로 불러서 조금 해주는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착한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기가 워낙 대치권이 사교육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도 그런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문이과 반편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17개 학교 중에서 입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280, 이제 300명 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남구는 확연히 300명 이상 고교가 많았는데 작년에 일부 300명 넘던 학교들도 뭐 진선여고도 300이 넘었는데 일부 300명 이하 고교로 내려와서 거의 반반이죠. 지금 300명 이상 고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고요. 그러면 300명 이하 고교는 8개가 됩니다. 8개. 8곳이 있고 요거는 이제 9곳이 되겠네요. 네. 휘문고는 자사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고기 때문에 더더욱 이과가 많습니다. 지금 400명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350명이 이과생이라고 하니까 이과반이 10반이고요. 문과반이 2반인 겁니다. 네. 엄청나게 이과로 쏠려 있죠. 이 학교는. 중동고도 자사고기 때문에 노란색은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들인데 9반이 이과, 문과가 3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이과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문과가 휘문고보다는 많다. 예. 뭐 영어도 휘문고는 조금 덜 어렵게 내는데 중동고는 엄청나게 어렵게 내서 뭐 중동 외고란 말을 하죠. 현대고는 그래도 낫습니다. 여기는 아마 남녀 공학인 이유가 크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7대 5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만 돼도 문과 이과가 좀 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단대부고는 일반고입니다만 남고고 여기는 이과반이 많죠. 이과로 아주 요즘에 전성기를 구가해서 거의 뭐 자사고 수준으로 이과가 많고 경기고등학교는 공립이면서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라서 9반인데 그 중에 과중이 3개고 문과는 6개. 영동고가 딱 균형이네요. 6대 6입니다. 6대 6. 그러니까 가령 그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경기고를 보낼까, 뭐 영동고를 보내야 되나,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이과 쪽이면 경기고 가는 게 아무래도 반이 많으니까 반이 많다는 얘기는 뭐 과목 선택, 요즘 애들은 다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런 때 이제 많은 학교가 아무래도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넓고 뭐 동아리 같은 거에서도 도움이 된다 보는 거죠. 숙명여고도 큰 학교입니다. 380명 막 이랬다가 조금 줄어서 360명. 여기는 이과와 문과반이 여고인데도 여고들은 보통 어떨까요? 문과가 많은데 이 숙명여고는 반반입니다. 네. 예, 경기여고랑만 비교해 보세요. 경기여고도 학교 사이즈는 굉장히 큰 학교인데 여기만 해도 5대 9니까 문과반이 거의 2배잖아요. 경기여고. 예. 근데 숙명여고는 7대 7이니까 14반 중에 이렇게 이과 애들이 많은 겁니다. 중대부고는 공학이죠. 공학이고 문과반이 좀 더 많습니다. 중대부고.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300명 이하 고교 중에 진선여고 또 5대 6입니다. 문과반이 한 반만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중산고는 남고라서 이과가 조금 많네요. 7대 5, 12반 중에. 은광여고는 여고니까 문과가 조금 많습니다. 네, 풍문고는 이거를 여고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공학입니다. 이게 강북의 안국동에 있었을 때 여고였죠. 풍문여고였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공학으로 바꿨는데도 아직도 이거를 여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여학생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외고같이 많고요. 개포고는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죠. 입주를 해서 여기도 이과반하고 문과반이 균형적이다. 근데 재미난 학교 요 세 학교입니다. 압구정고하고 청담고는 왠지 사립일 것 같은데 공립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종고만 사립이죠. 근데 100명대 학교들입니다. 인원이 적으면 왠지 내신 따기 불리하지 않냐. 그리고 위치적으로 약간
그렇게 상위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과반, 문과반 수에 약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이과반이 적습니다. 2반, 8반, 3반, 7반, 3반, 5반. 예. 문과반이 좀 많죠. 인원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청담고는 이제 2023년도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저 잠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좀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2023년까지 그냥 신입생을 뽑을 거라고 합니다. 강남구 17개 고등학교를 봤고요. 서초구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서초구가 강남구보다는 뭐 거의 한 3분의 2 수준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입생 수입니다. 조금 뭐 반포구가 공립입니다. 과중이고요.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교육청에서 신입생을 배정할 때 있잖아요. 그 인원을 배정할 때 약간 사립을 조금 더 먼저 주고 나서 공립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립 인원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립부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큰 학교죠. 400명대. 작년에는 400이 넘었습니다. 여기도 한 10%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 인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초고등학교도 줄었죠. 300명대 가까웠는데 250명대. 그래서 예. 양재고등학교도 작년에 300이었다 270. 언남도 뭐 거의 변화 없네요. 상문고등학교도 400 가까이였다가 380. 세화나는 변화 없습니다.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는 자사고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동덕도 줄었죠. 300명대였는데 290명대. 서문도 약간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반수, 중요한 거 반수. 여기는 서초 지역은 300명 이상 고등학교가 4곳이고요. 300명 안 되는 고등학교가 6곳입니다. 4곳, 이거는 6곳 이렇게 되네요. 자, 세화고 아시겠지만 자사남고입니다. 자사남고니까 여기도 뭐 거의 9대3 이과가 많죠. 여기도 세화여고도 자사고라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은 학교들은 보통 이과반이 이렇게 좀 많다. 아까 우리가 그 청담, 압구정, 뭐 세종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네, 그런 데를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이과 쪽을 가는 애들이 더 조금 상위권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울고등학교는 과학 중점입니다. 8반, 6반. 상문고는 이과가 7반이고 체육반이 하나 있고요. 문과가 6반,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죠. 그러니까 서울 상문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시 상문. 네. 이과는 아니죠. 이서죠. 이과는 서울고등학교, 문과는 상문고등학교. 예. 이게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있고. 이쪽에 이제 동덕여고만 보세요. 동덕여고는 이과반이 3개, 문과반이 10개입니다. 네. 서문여고는 그래도 좀 균형이 있죠. 5반, 7반. 네. 반포고는 이제 과중이니까 7반, 4반. 양재고는 양재, 서초, 원남을 보시면 네. 그 양재고는 5반, 6반, 서초고는 4반, 7반, 원남고는 5대5 균형적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송파구 보겠습니다. 송파구. 네, 송파구는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여기도 대략 한 10% 정도씩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280인데 250, 260, 230 뭐 이렇게 되고 이쪽만 봐도 현격하게 어떻습니까? 그 지금 300이 넘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그런 거고요. 10% 정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아까 보신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300명 이상 고교가 더 적습니다. 여기 보인고라는 자사고죠. 이과가 강해서 이제 9반, 3반입니다. 보성고는 5대6, 거의 반반. 영동일고도 반반. 정신여고는 이제 여고기 때문에, 여고라는 점 때문에 4반, 8반으로 문과가 많습니다. 문과가 많고. 어쨌든 300명대 학교들입니다. 이쪽이 다 이제 300 이하 고등학교가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입니다. 잠신고, 과중이죠. 잠신고하고 요 송파에는 방산고가 과중입니다. 과중인데 보통 강남 서초는 과중일 경우에는 이과반이 많은데 이 방산고는 거의 5대5예요. 네. 그런 부분. 대부분 보면 이쪽은 문과가 조금 많거나, 그렇죠? 맞죠? 여고들은 문과가 거의 2배입니다. 더블 스코어. 조금씩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많은 쪽이 이쪽이 더 많은 거죠. 네. 가락고도 7고. 예. 오금고는 미술반이 2반이나 있습니다. 미술반. 그래서 미대 쪽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봤고요. 창덕여고, 잠일고가 이렇게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더 기피하고 그럴수록 더 안 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강제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다른 데를 쓰면 다른 데 정원은 넘칠 테니까 결국 누군가는 이쪽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걸 뽑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일이 이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요. 강남에서도 사실 조금 싫어하는 지역, 싫어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은 대략 한 5% 이내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한 95%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쓴 곳에서 합격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만든 동영상은 저희 KNS 유튜브 계정에다가 제가 올려놓습니다. 편집해서.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요 자료들이 더 필요하실 테니까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물어봤을 때도 어머님들도 많이 답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교 선택 시 참고할 자료. 예. 그게 바로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이것도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거라고. 저희 카페에 KNS 입시 잉글리시입니다. 왜 이렇게 기나요? 예, 잉글리시 가시면 성재윤의 입시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입시 알고리즘. 네, 요걸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해놓은 내용이 거기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제목이 그러니까 입시 알고리즘입니다. 요즘에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컴퓨터공학과 거기서 하면서 코딩 얘기가 많이 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다 올려놓은 게 왼쪽이 이제 강남의 17개 고등학교 중에 남고 실적입니다. 서울대 합격자 실적이에요. 그래서 수시 5명, 정시 17명, 합해서 22명. 중동고는 8명, 11명.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쭉 해놔서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실 텐데. 그리고 요거는 여고입니다. 가운데가 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공학입니다. 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난 게 일단 남고 여고에 비해서 공학이 여기 밑으로 볼까요? 여기 밑으로 보면 일단
예, 공학이 실적이 이 현대고는 자사고죠. 자사고. 자사고를 빼면 공학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공학이 뭐 애정촌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부터는 확실히 남고나 여고 선호가 더 높은 건 있습니다. 공학을 굳이 꼭 가야겠다. 뭔가 다른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비교가 되고 이게 서초에 있는 남고, 여고, 공학입니다. 예? 제가 유형도 공학 뭐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자사고면서 여고다. 자사여. 사여는 그냥 사립여고죠. 네. 공남은 이제 공립이면서 남고. 여기 서울고등학교가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고가 작년에 아주 비약적으로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20명 언더였는데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마다 약간 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네. 아래쪽은 잠실입니다. 잠실에 그 남고, 잠실 송파, 이거 여고, 요거는 이제 공학입니다. 공학이 보통 저조하죠. 특히 뭐 여기 가락, 문정, 성덕, 오금, 잠일고는 서울대 합격자가 수시에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정시가 없죠. 예. 정시가 없습니다. 여기도 근데 강남도 보시면 풍문, 개포, 세종 보면 여기 서울대 정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재수생도 포함한 건데 정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괜히 안 좋은 학교가 아니냐 그런 얘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문고등학교하고 개포고 굉장히 착한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를 보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네,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과형, 이과형, 성적별, 적성별, 고교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네. 일단 지금 시대는 사실 중학생들이 문과, 이과를 정확하게 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알기는 어려운데 우선 시대 자체가 문이과가 그렇게 경계가 없고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융합의 시대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때와 달리 과 이름도 좀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과나 전공에 대한 소개같이 가벼운 정보는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물론 뭐 서울대학교든 뭐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희망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에 직접 안 가도 홈페이지도 홈입니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 그 과별 안내가 글자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와닿지 않으면 유튜브 검색 같은 거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경 1, 2를 같이 묶습니다. 지금 중학생한테 너 어떤 과 갈래? 이런 걸 물으시면 안 됩니다. 문과 중에서 대략적으로 상경, 사회, 뭐 인문 정도까지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거 선택은 카페명은 이따가 KNS 입시 잉글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KNS 입시 잉글리시. 제가 나중에 질답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만 이제 문과의 진로는 굉장히 조금 다양하죠. 이과에 비해서 문과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이화여대 그 영어 교육과를 나온 사범이고 어문에 가까운 그런 데를 나왔는데 상경계로 진출하셔서 최초로 이제 유리천장을 뚫었다고 하는 은행장이 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네, 있고요. 아래쪽에 김영하 씨는 유명 작가인데 국문과나 어문 계열이 아니라 상경 계열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영학 석사입니다. 네. 그리고 100대 기업 CEO는 여전히 경영, 뭐 금융, CEO는 경제학,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경영인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제 이분은 정경성 씨라고 고려대학교 경영대 출신이면서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경북고등학교 후배라 보여드렸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과는 네 요즘 뭐 최고
의학 계열이죠. 의학 계열의 의치한 약수까지. 네. 약은 아마 요 정도 치의, 한의 사이에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자연 순수과학이죠. 순수과학 계열.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에 이런 이과 쪽이 좋은 이유는 일단 취업이 뭐 절대적으로 문과보다는 잘 된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바죠. 뭐 문성화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인구론이라고 해서 뭐 인문계 90%가 논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님들조차도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과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좀 전문성이 높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대부분 있죠. 이과들은. 뭐 의대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의대는 뭐 그 누구도 이제 따라올 수 없는 다 라이센스가 간호사도 다 국가 시험을 보고요. 의치한 약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라이센스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학과 5대 그룹 CEO 종목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다 의사입니다. 의사면서 뭐 경영인도 있고 뭐 안철수 씨 같으면 경영인 겸 뭐 정치인이죠. 그렇게 되고 연봉 높은 직업 20도 보면 이 중에 의사가 10명입니다. 네.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의학계열 교수도 의사죠. 산부인과 이렇게 10개가 이제 무려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의사를 이긴 사람들이 있죠. 이긴 사람들이 뭐 LH 직원이다. 뭐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해보니까 LH가 더 낫다가 195명, 뭐 의사가 20명.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농담식인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뭐 요즘에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연령, 성별, 어학 성적, 자격증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뽑는 분야가 문과는 2개고요. 문과 계열이 2직군이고 이과가 8직군입니다. 보세요. 토목, 이과죠. 도시계획, 이과죠. 조경, 환경, 교통, 건축, 기계, 전기 이게 8개가 이과고요. 문과는 법률, 회계, 예, 문화재는 이제 뭐 사학이니 딱 2개밖에 없고 이과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과 선호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택은 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일단 이과를 갈 거라고 해서 준비는 했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정 안 되면 고1 때 우리가 그 과목 선택을 고1 2학기 때 할 수 있는데 그때 선택을 수정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얘기는 좀 빼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교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서입니다. 후기고 원서 양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밑에다가 여기다 학교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총 이렇게 빈칸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목고나 전사고나 자사고나 뭐 전국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형 그러니까 광역 자사고죠. 이거 오타입니다. 자사고 이제 광역 자기 지역에서 쓰는 걸 광역이라고 그러죠. 쓸 때는 1단계 2개를 못 씁니다. 1단계 2개를 못 쓰고 여기 2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거리를 봐야 되니까요. 통학 거리를 봐야 되니까 네, 요거 이 지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오늘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쪽이 많으니까 학교 지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분홍색 테두리가 있는 게
그 광사고죠. 광역 자사고, 자사고고, 요 파란색 원은 남고고요. 빨간색 비어있는 원은 여고입니다. 다음에 반반인 건 이제 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고교 선택을 하는지 그 3명의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문과형인 학생, 또 이과형인 학생, 그리고 문이과가 약간 반반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그런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학생은 이제 저희가 그 6개월 이상의 재원생들은 일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제 상담 보고서예요. 지금 이 친구는 숙명여중을 다니고 있고요. 숙명여중은 지금 현재 3주 중에 2주를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1주밖에는 등교를 못합니다. 여기도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반대로 2주를 등교하고 1주를 온라인 클래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더 많습니다. 지역은 과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강북의 일부 지역은 2주를 등교하고 1주만 온라인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고 1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를 봤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를 안 본 학교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기는 중간고사 없이 기말만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뭐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거의 뭐 올백에 가까운 수준의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 희망은 자연계열 중에서도 이제 의대를 생각할 정도로 학생이 실력이 우수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1안 여기 보이시죠? 1안은 이제 이 정도 되는 학생이면 뭐 전교권 학생이니까 당연히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쓸 경우에는 이제 대전 과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영재학교랑 과학교의 지원 시기가 작년까지는 나누어져 있었고 영재학교는 복수 지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시기로 포집할 게 될 것 같고 복수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대전 과고를 전기에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써서 떨어지더라도 후기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기에 전사고, 상상고 아니면 외대부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2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2단계 1지망, 중대부고, 2단계 2지망, 숙명여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1단계를 못 쓰니까 2단계만 쓰게 되면 아주 인기 학교를 쓰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인기 학교를 쓰겠다. 그래서 중대부고를 쓰기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1안이 아니에요. 이제 특목 자사고를 굳이 안 씁니다. 이 정도 전교권의 학생들도 요즘에는 아까 이제 김 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특목 저희가 설문조사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중1한테 중1, 2 같은 저학년일수록 앞으로는 이제 뭐 정부도 외고나 뭐 국제고나 뭐 자사고들을 전부 다 그 일반고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예외입니다. 이 학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가 바뀌어도 이 이과 최상위권 학교들의 그 전망이나 위상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벌써 문이과에 대한 약간 차별이 벌써 존재하는 거죠. 이과 쪽의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전기로 뽑지 않습니까? 전기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서 안 돼도 후기를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과 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안은 일단 특목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고요. 2안은 안 지원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단계 1지망에서 숙명여고, 2단계 진선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를 2번 다 최선을 다해서 쓰면
3단계에서도 1단계에 쓰고 2단계에 쓴 걸 고려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95% 정도는 여기 두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위에는 특목자사고를 쓰는 대신에 약간 숙명 진선보다는 비인기 학교를 먼저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문과 최상위 학생의 경우입니다. 도곡중학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주에 1주 등교하고 있고요. 2주가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문과 성향이 조금 확실합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 조금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법전 같은 걸 보면서 좀 한자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아주 좀 저도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이 친구도 우주 항공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게 화면이 자꾸 끊긴다는 말씀이 조금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는 이제 끊기지 않은 풀 버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끊긴다는 건 접속자 수가 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렸을 때 한자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독학으로 HSK를 5급까지 확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원외고 쪽으로, 외고 쪽으로, 한영외고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외고에 갈 거고, 문과인, 뼛속 깊이 문과인 이런 경우라서 이란을 보시겠습니다. 이란을 어떻게 썼냐? 특목자사고 지원할 때는 얘가 이제 한영외고가 중국어가 3개 반이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외고들은 한 반이나 두 반이죠. 대원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3반인 경우라서 한영외고를 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여기를 쓸 경우에는 1단계 1, 2지망을 못 쓰니까 2단계로 중대부고와 영동고, 이제 문과가 조금 많은 학교를 쓰는 겁니다. 단대부고나 뭐 중산고나 이런 이제 이과가 많은 학교가 아닌, 얘는 이제 문과 성향인 학생이니까 중대부고와 영동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대원은 중국어과가 2개 반입니다만 한영이 3개 반이 돼서 이 친구는 이제 한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이제 3학년 1학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안도 있습니다. 특목자사고를 안 쓸 경우, 비지원의 경우에는 중대부고, 영동고를 쓰면은 거의 됩니다. 이거는 아주 뭐 아까 보셨지만 강남의 최인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거의 뭐 100% 1, 2지망 안에서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는 아직 문이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이과가 한 55%, 문과도 한 45% 정도 될 정도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은 특목자사고를 지원할 경우, 제 자사고 중에 휘문고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은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학교가 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파구죠. 송파구입니다. 네, 송파구인데, 지금 그래서 일환으로는 이제 휘문고는 서울 전 지역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올해 자사고는 작년에는 자사고들이 모두 다 자소서도 안 받았고 면접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면접 없이 그냥 추첨으로만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도 약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또 작년처럼 면접이나 자소서를 안 써도 됩니다. 그 2가지 총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작년처럼 심해질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률이 1.3 미칠 경우는 그 자소서 면접 없습니다. 올해도. 근데 이게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충족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할 경우만 면접과 자소서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휴문고를 쓸 경우에는 이제 영동일고와 잠신고, 여기가 과중입니다. 과중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이고, 특목고를 지원 안 할 때는 얘가 이제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그 영동일고이기 때문에 영동일고, 잠신고, 영동일고, 잠신고 이렇게 두 번을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 거의 뭐 100% 희망하는 쪽에 합격이 될 수가 있고, 얘가 올해 이제 휘문고를 쓰기로 결정을 하면 뭐 휘문고도 작년에 경쟁률은 한 1.3이 나왔고요. 재작년에 1.1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 두 안을 가지고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끝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앞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1시간 정도 했고요. 내용을 보셨는데 이제 고교 선택에서 지금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네. 1번, 2번, 3번, 4번 보기는 같습니다. 예, 보기는 같고요. 네. 네. 지금 제가 뭐 대입 실적도 아까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을 다 보여드렸고, 그것도 저희 카페에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면학 분위기 요 얘기는 뭐 특목 자사고도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남고냐, 여고냐, 예, 공학이냐, 요것도 분위기가 다르겠죠. 네, 남고, 여고, 공학. 그다음에 이제 통학거리도 중요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침잠이 많다든지, 네, 그런 거 있고요. 학생과 잘 맞는 학교.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미시적으로 막 현미경으로 들여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너무 진을 빼는 것보다는 일단 잘 적응하는 게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 또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저희도 봐도 이렇게 미시적으로 또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서 지원을 딱 했는데, 거기 가서 애가 뜻밖의 뭐 변수를 만나고, 거기서 너무 상위권 학생들한테 뭐 치이고 멘탈의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뭐 자존심,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면 오히려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라 됐지만 거기서 굉장히 학생하고 잘 어울리면서 성적도 좋고 자존감도 얻고 이러면서 행복하면, 이제 학생과 잘 맞는 학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 성공해야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 적응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애들이 입시 결과도 잘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외고도 그렇고 뭐 특목고 이런 데서도 오히려 이제 그 중에서도 좋은 외고가 있고 더 센 외고가 있고 덜 센 외고가 있습니다. 뭐 전사고 중에서도 더 아주 센 또 자사고들 전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사고가 있는데, 이렇게 실적만 본다든지 이런 것만 본다면 당연히 그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결과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숫자적인 거, 통계적인 거는 안 좋은 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4번에 있는 학생과 잘 맞는 학교, 그리고 학생이 가서 잘 적응해서 행복한 학교가 입시 결과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끝으로 드리고, 네.